안녕하세요. 한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 클래스 TV입니다. 오늘은 K-POP 데모넌터스는 내가 생각하는 글로벌리즘이다라는 제목의 뉴욕타임즈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. K-POP 데모넌터스가 지금 가장 뜨거운 나라를 꼽자면 단연 미국입니다. 미국은 역주행 후 오늘 날짜에도 1위에 올라 있으며 K-POP 데모넌터스 관련 기사를 엄청나게 쏟아내고 있습니다. 미국의 유력 언론 뉴욕타임즈도 지금까지 이 영화에 대해 3개의 기사를 올리면서 관심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오늘도 재밌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. 오전에 소개시켜드렸던 무비앱 K-POP 데모넌터스 리뷰 기사에서는 이 영화의 성공 요인을 한국 문화의 스토리텔링의 힘이라고 말했다면 뉴욕타임즈의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. 바로 살펴보겠습니다. 처음에는 넷플릭스 블록버스터 K-POP 데모넌터스를 볼 생각이 없었습니다. 이 애니메이션은 K-POP 걸그룹이 K-POP 보이그룹의 육체를 가진 악마 무리로부터 팬들을 구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. 영리한 악마라면 누구나 그렇듯이 말이죠. 제 취향에 맞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저와 비슷한 나이 또래의 사람들에게 문화적으로도 의미 있을 거라고는 더더욱 생각하지 못했습니다. 가끔 K-POP에 대한 글을 쓴다고 해서 듣고 싶어 하는 건 아니잖아요. 이 영화에는 제가 평소 싫어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. 마치 병치를 위한 병치처럼 보이는 것들도 있고요. 예를 들어 귀엽고 다리가 긴 아시아계 만화 속 소녀 아이돌들이 괴물을 학살한다면 얼마나 웃기겠어요. 북미 영화들이 대중에게 어필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 문화적 자멸, 미화, 희속을 용인해야 했는지는 굳이 알고 싶지 않았어요. 하지만 실제로 보고 나니 이 세계적인 블록버스터가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엉성하고 서구적인 블록버스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오히려 이 영화는 우리가 탈문화화 사회에 살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. 적어도 대중문화가 그런 세상을 상상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음을 보여주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. 6월 20일에 스트리밍을 시작했으며 이후 넷플릭스 역사상 두 번째로 성공적인 오리지널 영화가 되었습니다. 이명을 유발하는 싱글 골드는 빌보드 탑 100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. 로튼토마토 지수는 97%로 데브와 신들러 리스트와 비슷합니다. 게다가 후자의 두 작품과는 달리 이 만화는 미국, 영국, 호주에서 함께 싱어롱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도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. 이 영화는 3인조 K-POP 걸그룹 헌트릭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헌트릭스는 여성 가수이자 악령 사냥꾼들의 끝없는 계보를 잇는 현 세대를 대표합니다. 그들의 삶의 목적은 넷플릭스 드라마 기묘한 이야기에 나오는 황량한 뒤집힌 세계를 연상시키는 악마로 가득 찬 저승과 우리 세상 사이의 얇은 막, 이른바 혼문을 지키는 것입니다. 각 세대의 악령 사냥꾼들은 후계자들을 발굴합니다. 이해하셨나요? 왜 이 악마 사냥꾼들은 로폰 같은 게 아니라 걸그룹이어야 할까요? 그들의 초자연적인 힘은 전적으로 팬덤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. 비명이 커지고 앨범 판매량이 높아지고 소셜미디어 참여도가 높아질수록 헌트릭스는 우주를 수호할 준비가 더 잘 갖춰집니다. 그래서 악마 우두머리 귀마가 혼문의 장벽을 몰래 넘으려 할 때 그의 전략은 뻔합니다. 바로 사자보이즈라는 더욱 핫하고 경쟁심 강한 보이밴드를 만드는 것입니다. 너무나 핫해서 여자들의 눈이 잠시 팝콘처럼 변할 정도죠. 팬을 훔치면 세상을 훔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자만심은 K-POP의 지속적인 성공의 진정한 비결인 K-POP 팬산업을 다소 기발하게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. 팬산업은 팬과 산업의 합성어입니다. 팬산업은 팬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표현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 것입니다. 예를 들어 엔터테인먼트 분석회사 루미네이트의 2024년 연구에 따르면 2023년 미국 K-POP 팬들은 일반적인 팝 팬들보다 밴드 굿즈에 2.4배 더 많은 돈을 썼습니다. 그리고 바로 여기에 K-POP 데모넌터스의 성공 비결이 있습니다. 이 영화는 세계의 미래가 AI나 악마적 과두정치 혹은 어떤 특정 집단이 아니라 바로 팬들, 바로 당신과 나라고 제시합니다. 어떻게 이 영화가 매력적이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? 다시 말해 이 영화는 전세계 젊은이들의 문화적 정체성이 어떻게 진화하고 융합되어 어느 한쪽을 우대하거나 어느 한 곳에 중심이 있다고 가정하지 않는 다양한 스타일로 융합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.
이는 모든 인종이나 민족의 사람들이 잘 어울린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. 하지만 이 영화는 백인들이 마침내 탈중심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한국인이나 다른 집단의 침략이 아니라 팬덤에 의해서 말입니다. K-POP 데모넌터스의 모든 것은 물고기도 새도 아닙니다. 영화 속 주인공들은 현실 속 K-POP 가수들처럼 한국인도 백인도 다른 인종도 아닌 외계 생명체처럼 보입니다. 등장인물 중 일부는 인간도 악마도 아닌 그 둘이 섞인 존재입니다. 노래는 영화 한국어가 기묘하게 뒤섞인 형태로 되어 있는데 심지어 절이나 문장 하나하나에도 언어가 깔끔하게 바뀌지 않습니다. 대신 특정 한국어 단어가 임의 연결 지점에 스타카토로 삽입됩니다. 예를 들어 사자보이스가 부른 소다팝의 한 구절은 이렇습니다. 한 모금의 첫 부분은 한국어로 한입이라는 뜻입니다. 작곡가들은 그 한 구절을 한국어로 말할 필요성을 느꼈다는 것이 참 이상합니다. 한 모금은 한 입에와 같은 음절수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스캔션이나 번역에서 아무것도 손실되지 않습니다. 이 혼합물은 너무 혼란스러워서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하더라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. 그런데도 K-POP 팬들과 일반적인 G세대는 위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자연스러운 상태로 받아들였습니다. 그것은 ADH가 아닙니다. 현대세계를 아이러니 없이 실제 혼돈으로 정확히 보는 것입니다. 닐 다이아몬드의 체리체리와 같은 백인적인 노래를 아시아 노래방에서 불안하게 부르는 아시아인으로서 독일식 악센트로 프랑스어를 말하고 프랑스어식 악센트로 독일어를 말하고 미국식 악센트로 한국어를 말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주는 것 같습니다. 물론 다 문화주의와 세계화는 오랫동안 존재해왔습니다. 하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자신이 벗어난 정상과의 관계 속에서 묘사되었습니다. 미국이나 유럽 문화만 언급되는 것이 아닌 세상에 대한 문화의 반응 중 하나는 아이러니하게 부자를 지적하고 비웃는 것이었습니다. 이러한 즐거움은 전적으로 타 자화에 달려 있었습니다. 어떤 사람들, 즉 올바른 사람들은 문화의 심판자였고 다른 사람들, 즉 외부인들은 그렇지 않았기에 재밌었습니다. 이는 어떤 것들이 그저 우스꽝스럽다는 관객들의 확고한 편견을 이용했습니다. 즉 어떤 사람들은 그 농담에 공감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. 이것이 바로 심슨 가족의 아프가 된 것입니다. 최근의 예로 2000년대 히트작 커뮤니티에서 반복되는 개구 중 하나는 아시아계 미국인 남성이 스페인어를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. 아시겠어요? 아시아계 사람들이 스페인어를 가르치는 거죠. 그리고 그의 이름은 창씨입니다. 죄송하지만 그 농담은 어디에 있나요? 그것은 메타성과 비열함이 즐거웠던 시대였지만 당시에는 몰랐지만 그 매력은 이미 유통기한이 지난 것이었습니다. K-POP 데모넌터스는 안도의 한숨을 쉬게 했습니다. 하이브리드, 매시업, 뭐라고 부르든 더 이상 아이러니하게만 즐길 수 있는 괴기한 쇼가 아닙니다. K-POP 데모넌터스는 시대의 징조입니다. 우리는 다문화, 아이러니, 메타를 넘어 역사의 종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. 이 혼란에 축복을 내려주소서. 기사 잘 보셨나요? 이 기사는 참 많은 시각이 내포되어 있습니다. 모든 시각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흥미로운 기사입니다. K-POP 데모넌터스 같은 한류가 전 세계에 히트하면서 과거보다 미국 사회에서 아시아인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말을 빙빙 돌려서 은유적으로 표현하면서 자존심을 세우는 모양 같습니다. 이 영화는 매기강 감독의 말 그대로 한류에 대한 러브레터입니다. 이 영화의 K-POP을 미국 팝이나 J-POP으로 바꿨다면 이 영화는 절대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. 또 한국 문화가 아닌 미국 문화나 일본 문화로 바꿨어도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. 이유는 이 영화는 지금 세계에서 엄청난 문화조류를 보이는 한류 팬들의 바탕 아래에서 입소문으로 시청자를 늘렸다는 것입니다. 결국 전 세계인들은 한국의 독특한 문화와 지금 트렌드인 K-POP 때문에 이 영화의 신선함을 느끼는 것이지 기사 속 말처럼 글로벌리즘 다문화로 한국 문화 한류를 가리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. 어쩌면 이 기사는 전세계 문화를 지배해왔던 미국의 평론가의 시각으로 다소 겸손하게 이 영화 성공 요인을 분석하려 했지만 한국인으로서는 결론 부분이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. 이 평론가의 이론이라면 지금 전세계의 문화를 한류가 아닌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가 점령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. 하지만 현실은 아시아 문화 중 K-드라마 K-팝만이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것입니다. 한류 클래스 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.
재밌게 잘 보셨나요? 여러분의 구독, 좋아요, 댓글,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. Ni se te ocurra.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. No hables de las ballenas. No es un acuario. No actúes como tonta. Sé que eras una genio. ¿Sí? No vayas a presumir, a la gente no le gusta eso. Y no digas cosas sin sentido. Y bueno, ¿minamos? Hasta pronto. Abogada,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.